예, 지수 확장 마지막 영상입니다. 예, 저번 시간에 23쪽에 이제 필수 예제 8번이랑 밑에 확인 체크 19번까지 해봤고, 이번에 이제 위에 필수 예제 7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7번은 이제 주어진 두 개를 이용해서 이제 다음을 A, B로 표현해 보라고 합니다. 자, 먼저 6의 11제곱을 위에 주어진 것을 이용해서 표현해 보라 하는데, 이게 위에 주어진 걸 보면은 2의 6제곱이 A라고 하고 3의 5제곱이 B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주어진 걸 봤을 때 밑이 지금 2랑 3으로 주어져 있죠. 그러면 우리가 괄호 1번에 주어진 걸 위에 두 가지를 이용해서 표현하기 위해서는 숫자 관찰이 먼저 중요한데, 이 6이라는 숫자가 2 곱하기 3이죠. 2 곱하기 3. 자, 그렇기 때문에 6의 11제곱이면 지수법칙에 따라서 2 곱하기 3 전체의 11제곱이 되었고, 그러면 이렇게 지수법칙으로 2의 11제곱 곱하기 3의 11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분홍색이랑 파란색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볼 건데, 자, 2의 6제곱이 A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테크닉 같은 게 적용될 수 있는데, 2의 6제곱이 A면 2는 반대로 뭐라고 쓸 수 있냐면 A의 6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아니, 이게 지금 뭐 한 거예요 싶을 수 있는데, 똑같이 왼쪽 오른쪽 똑같이 이렇게 6분의 1 제곱을 했다고 표현해 보면 됩니다. 아, 이거 충분히 받아들일만 하나요? 자, 그러면 비슷하게 3의 5제곱이 B면 3을 뭐라고 쓸 수 있냐면 B의 5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충분히 괜찮은 것 같나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분홍색과 파란색을 바탕으로 해서 6의 11제곱을 이제 표현해 보면, 자, 2는 이제 A의 6분의 1로 표현됐으니까 A의 6분의 1에다가 괄호 바깥에 이제 11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3은 이제 B의 5분의 1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B의 5분의 1에다가 이제 11제곱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6의 11제곱이 A의 6분의 11이랑 B의 5분의 11 이렇게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괄호 2번도 비슷하게 해볼 수 있는데, 괄호 2번 같은 경우는 18을 이제 또 2랑 3으로 표현해 볼 수 있어요. 18이라는 숫자가 2 곱하기 9니까 2 곱하기 3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럼 여기에 이제 5제곱이 되었다는 게 이렇게 5제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2의 5제곱 곱하기 3의 10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분홍색이랑 파란색을 각각 A의 6분의 1과 B의 5분의 1로 바꿔서 표현하면, 그래서 정답이 18의 5제곱이 A의 6분의 5랑 B의 5분의 10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러면 B의 5분의 10 같은 경우는 여기 지수를 과감하게 약분해도 괜찮고, 그래서 B의 제곱이라고 표현해도 얼마든지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필수 예제 7번에 두 문제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밑에 확인 체크 문제를 한번 해볼 건데, 우선은 17번 문제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7번이 위에 있는 문제랑 좀 되게 비슷하거든요.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확인 체크 17번 보면 A가 2의 세제곱이라고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A가 8이라는 건데, 뭐 B는 81이라는 거죠. 3의 4제곱이니까. 자, 그러면은 이 두 개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12의 8제곱을 한번 A, B로 표현해보라. 그러면 이 빨간색으로 쓴 숫자 12를 이제 2랑 3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면, 12가 4 곱하기 3이니까 2를 2번 곱하고 3 1번. 그러면 여기에 8제곱이 되었다는 것이 2의 16제곱 곱하기 3의 8제곱이구나. 그럼 여기다가 이제 분홍색이랑 파란색 자리에다가 각각 2가 A의 3분의 1로 표현할 수 있고 3이 B의 4분의 1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 두 가지를 적용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일단은 과정을 조금만 더 써볼게요. 그러면 B의 4분의 1 바깥에 8제곱. 따라서 12의 8제곱을 문제에서 주어진 걸로 표현을 해보니까 A의 3분의 16 곱하기 B의 제곱, 이렇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23쪽에
18번 문제도 보면 좋은데 18번 문제 뭐 비슷합니다. 그 17번에 비해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주어진 두 개로 수를 표현한다는 거. 그러니까 42와 6, 7의 연결 관계를 생각해 보면 할 만합니다. 해 볼까요? 해봤죠?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자, 우리가 유리수 지수 표현은 배웠으니까 A가 6의 3분의 1 이렇게 쓰는 거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동그라미 친 거, 루트에는 2가 숫자 2가 생략된 거니까 B는 7의 2분의 1 얼마든지 이렇게 써볼 수 있어요.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걸 A, B로 표현해 보라고 하니까 일단 유리수 지수로 표현해 보면 42의 9분의 1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러면 이거 6 곱하기 7의 9분의 1이네. 그럼 지수법칙에 따라 유리수 지수여도 지수법칙은 얼마든지 밑이 양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분홍색이랑 파란색을 이제 바꿔치기 하면 되는데 자 위에 17번 문제랑 약간 양상이 반대인데 여기서 이제 6 같은 경우는 A의 세제곱이라고 써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에 똑같이 세제곱해서 6이 A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 파란색도 비슷한 양상으로 자 제곱을 했을 때 7이 B의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분홍색이랑 파란색을 각각 이 밑에 네모친 부분에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은 A의 세제곱이고요. A 세제곱 바깥에 9분의 1이 있고 그 다음에 B 제곱의 9분의 1. 자 그래서 따라서 나타내 보니까 A의 3분의 1 곱하기 B의 9분의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나쁘지 않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지금 확인 체크 17번이랑 18번까지 한번 해봤고요. 그러면 이제 뒤에 24쪽에 있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4쪽의 필수예제 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4쪽의 필수예제 9번은 뭐 적당합니다. 자 필수예제 위에 지금 뭐라고 써 있냐면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한번 시계값을 구해 보겠어요. 이렇게. 자 뭐 지금 이렇게 2분의 1 주어졌는데 x 2분의 1 더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1이 3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걸 거듭 제곱근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뭐 루트 x 더하기 루트 x분의 1이 3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어졌다고 봐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괄호 1번은 x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제곱 아니면 뭐 x 더하기 x분의 1을 표현해 본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여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좀 유리수 지수 표현 같은 걸 배웠으니까 가급적 이 밑에 동그라미로 쓰기보단 가급적 이렇게 네모처럼 한번 그냥 받아들여서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것과 내가 구하려는 것 사이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면 이게 지금 제곱이 돼 있죠. 제곱이 돼 있다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 주어진 연두색 네모 부분의 양쪽을 충분히 뭐 해볼 수 있다? 제곱해 볼 수 있어요. 제곱. 자 그럼 제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곱을 한번 해보면 자 뭐라고 얻어지냐면 자 x 더하기 자 2 곱하기 이게 지금 곱셈 공식 전개를 하는 거죠. 곱셈 공식. 자 그리고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제곱. 그럼 요것이 계산한 결과 오른쪽이 9다. 그러면은 이 검은색 부분이 자 지수 법칙으로 일단 한번 써보면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 어떻게 지수끼리 더하게 되고 그러면 x의 0제곱이니까 밑이 양수기만 하면 밑이 0이 아니기만 하면 충분히 0제곱은 1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파란색 부분을 다시 한번 써보면 x 더하기 2에다가 x의 마이너스 1제곱을 더한 것이 9다. 그래서 괄호 1번에 x랑 x 마이너스 1제곱의 합이 7이다 라고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어서 괄호 2번도 바로 해보면 괄호 2번 같은 경우에 x제곱이랑 x 마이너스 2제곱의 합을 구해보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괄호 1번에서 괄호 2번으로 지금 제곱되는 관계라는 게 보여요. 괄호 1번에서 괄호 2번으로.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 괄호 1번에서 구해낸 결과의 양쪽을 제곱해 볼 수 있어요. 자, 지금 요것을 7이라고 구했는데 이거 양쪽을 이제 제곱을 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은 이제 완전 제곱식 전개가 돼서 자 이것도 역시 과정을 일단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x의 마이너스 2제곱. 오른쪽은 7제곱이니까 49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럼 검은색 같은 경우에 바로 이제 2라고 쓸 수 있으니까 이 항에서 계산하게 되면 괄호 2번의 정답은 47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나쁘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괄호 3번을 보면은 괄호 3번이 이제 조금 특이한데 괄호 3번은 x의 2분의 3제곱에 x 마이너스 2분의 3제곱 합을 구해보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구해야 되냐? 뭐 두 가지 방식으로 해볼 수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연두색 네모랑 괄호 3번을 비교해 보면 이번에 몇 제곱 관계라는 게 보이냐면 이제 세제곱 관계라는 게 보여요. 세제곱 관계라는 게 보여서 첫 번째로 이제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냐?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곱셈 공식 변형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제곱식을 곱셈 공식 변형으로 써서 일단 전체 세제곱을 쓰고 마이너스 이제 곱한 거랑 이렇게 더한 거. 그래서 이렇게 초록색 관점으로 한번 써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괄호 3번을 일단 곱셈 공식 변형 관점으로 한번 해보면 자, 문제에서 주어진 연두색 네모 자체를 이렇게 세제곱하고 마이너스 3. 자, 그 다음에 일단 설명을 위해서 이 검은색을 한번 쓰겠습니다. 자, 둘이 곱하고 그 다음에 더한 거 더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1. 자, 식이 조금 긴데 자, 어차피 이 검은색 동그라미 친 건 얼마가 되니까 서로 역수관계여서 1 되죠. 1. 자, 그러면은 바로 계산해보면 문제에서 이 연두색 네모 친 거를 지금 3이라고 줬으니까 제일 왼쪽은 3 세제곱이죠. 그러면 27 마이너스 3 곱하기 3 그러면 27에서 9를 빼니까 18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근데 이제 다른 관점도 하나 해보겠습니다. 다른 관점도 하나 해보면 괄호 3번을 이제 다른 관점 같은 경우는 그 세제곱 인수분해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문자 AB 세제곱을 쓴 거를 위에서는 곱셈 공식 변형으로 해봤는데 밑에서는 이렇게 인수분해로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 이렇게 인수분해 관점으로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면 자, 우선 요걸 한번 쓰겠죠. x 2분의 1 더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이제 제곱을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이 곱한 거는 어차피 괄호 1번에서도 동그라미 1번 방법에서도 해봤고 이게 서로 역수관계니까 1이죠. 1.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그러면은 연두색 네모 친 거는 3이고 그 다음에 괄호 1번에서 요 검은색 동그라미 친 거의 결과를 얼마라고 알아냈으니까 7이라고 알아냈으니까 오른쪽이 7 마이너스 1. 그러면은 3 곱하기 6이니까 마찬가지로 18이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죠? 여기까지가 이제 필수 예제 9번. 곱셈 공식이랑 인수분해를 적절히 활용하면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한 문제만 해볼 테니까 21번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1번이 조금 풀이가 길 수 있습니다. 21번이 풀이가 길 수 있는데 자, a의 2분의 1에 a의 마이너스 2분의 1 이 합이 지금 4라고 주어졌어요. 여기서 먼저 이렇게 제곱을 해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이 파란색 네모랑 위에 연두색 네모를 구해야 되는데 자, 이게 문제에서 주어진 것과 파란색 사이의 관계는 이렇게 지금 4제곱 관계예요. 4제곱. 4제곱. 그 다음에 이제 연두색 네모 친 거랑은 지금 3제곱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제곱을 바로 구하기는 조금 곤란할 수 있어서 일단 제곱을 해서 그걸 한 번 더 제곱하겠다 이런 마인드로 간다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4제곱을 한 번에 구하면 좋은데 이게 좀 쉽지 않아서 제곱을 먼저 구하고 그거를 한 번 더 제곱하겠다 지금 이런 느낌으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2하고 둘이 검은색이 서로 무슨 관계니까 동그라미 친 거 역수 관계니까 바로 1이죠. 그러면 a 더하기 a의 마이너스 1제곱에 2를 더한 것이 오른쪽 4제곱하면 16이니까 자, 우선 제곱한 게 이렇게 14 나오게 됩니다. 그럼 요걸 이제 한 번 더 제곱해서 왼쪽 오른쪽 그러면은 바로 2라고 쓰겠습니다.
자, 요것이 오른쪽이 이제 14제곱 196이 나오게 되니까 그러면 a 제곱에 a 마이너스 2제곱을 더한 건 194다라고 먼저 나오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 세제곱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인수분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인수분해 한번 해보면 자, 연두색 네모친 걸 지금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곱 a1 자, 그 다음에 둘이 곱하니까 일단 과정 한번 쓰겠습니다. 자, 일단 과정 한번 쓰고 그리고 뒤에 a의 마이너스 1제곱 자, 그러면 이 연두색 네모친 게 얼마냐 하면 4 그 다음에 이 괄호 안에가 얼마 들어가냐 하면 지금 14라고 밑에서 구했으니까 자, 14 마이너스 1 그러면은 4 곱하기 13이니까 52 이렇게 표현돼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해보면 연두색 네모친 게 52가 나왔고 파란색 네모친 거는 194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분자가 48 왜냐하면 52에서 4를 빼니까 분모는 이제 192가 되죠. 그래서 정답이 4분의 1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확인 체크 21번 내용이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뒤에 가서 25쪽에 좀 중요한 문제 나오는데 자, 25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쪽에 필수 예제 11번, 12번 나오는데 11번도 중요하고 12번도 중요합니다. 별표를 다 쳐두면 좋겠어요. 자, 필수 예제 11번은 이게 교과서에도 좀 자주 나오는 문제라서 기억을 잘해뒀으면 좋겠는데 자, 두 문제 다 다룰 겁니다. a의 2x제곱이 5일 때 다음의 값을 구하세요. 자, 이거를 이제 밑에 키포인트를 읽어보면 아마 뭐라고 나올 거냐면은 이 분자분모에 똑같이 뭔가를 이제 적절히 곱하는 내용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괄호 1번을 일단 이 마이너스 지수면은 결국 그 역수기 때문에 뭐라고 써지냐면 자, a의 x제곱 분의 1 이렇게 써지죠. 그 다음에 위에 분자의 이제 오른쪽 부분이 이렇게. 그러면 이게 지금 번분수 형태다 보니까 이렇게 a의 x제곱을 곱하는 게 사실은 당연해요. 그러니까 식을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그래서 이제 나머지 분배해서 분모부터 써보면 a의 2x제곱 플러스 1이라고 분모 써지고 그 다음에 분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분배했을 때 a의 2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써져요. 그러면 a의 2x제곱 자체가 5니까 다시 이 분홍색 네모친 것 자체가 얼마라고? 이 자체가 이미 5니까 그러면은 5 더하기 1분의 5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돼요. 그러면은 6분의 4니까 정답이 3분의 2가 되겠어요. 나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괄호 2번 보겠습니다. 괄호 2번은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풀어볼 수 있는데 먼저 괄호 1번과 좀 연결되는 내용으로 자, 먼저 이제 마찬가지로 위아래 똑같이 식을 곱하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 파란색이 지금 다 마이너스 지수면 역수니까 a의 x제곱 분의 1 그 다음에 위에 분자의 오른쪽 부분 같은 경우도 a의 3x제곱 분의 1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나는 분자분모에 똑같이 뭘 곱할까를 생각해 볼 때 물론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는 위아래 똑같이 a의 3x제곱을 곱할래요. 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a의 3x를 위아래 똑같이 곱하겠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저는 a의 3x를 곱하는 게 아니라요 a의 x제곱만 곱해볼래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게 뭐가 정답인 거는 아니야. 자, a의 2x제곱이 지금 5라고 주어져 있죠.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자, 각각을 다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걸 지금 최대한 다양한 방식을 설명하는 이유가 문제에 따라서 무조건 꼭 이 제일 큰 거를 다 약분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고 문제 모양에 맞춰서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험 때 파악하기 위해선 일단 다양한 방식으로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지금 다양한 방식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두색부터 한번 해보면 자 a의 4x 더하기 a의 2x 분모 써지고, 그다음에 분자 같은 경우는 a의 6x라고 왼쪽 써지고 뒤에는 더하기 1. 그러면은 a의 2x 제곱이 5니까 a의 4x 제곱이라는 건 자 지수가 2가 곱해져 있죠. 그러면은 요렇게 제곱이 된 거니까 25. 자 그리고 a의 6x 제곱은 2x 제곱의 지수가 3 곱해져 있으니까 몇 제곱? 세제곱. 5를 세제곱 125 요렇게. 그래서 정리해 보면 위에 분자는 125에 1이 더해졌고, 그 다음에 분모 같은 경우는 자 a의 4x 제곱이 지금 25죠. 그래서 25 더하기 5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분자는 126이고 분모는 30이에요. 정답이 5분의 21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밑에 방식으로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빨간색. 그러면은 이제 분모가 a의 2x 제곱 더하기 1로 이제 표현되고, 분자 같은 경우는 이제 a의 4x 제곱 더하기 a의 2x 제곱 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네모친 부분 봤을 때 이게 번분수라서 약간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이 상태에서도 한번 계산해 보면 자 a의 2x 제곱 자체가 5니까 그러면 a의 4x 제곱은 25죠. 자 25 더하기 5분의 1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분자 분모의 5를 이렇게 한 번 더 곱해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 분모가 30이고 분자는 126이 나오게 돼서 역시 마찬가지로 5분의 21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괄호 2번의 첫 번째 방법, 지금 분자 분모에 똑같이 무언가를 곱하는 방식. 그래서 이게 뭘 곱하냐? 그 기준은 문제에 나와 있는 것을 최대한 이용한다는 생각 해본다는 거. 이렇게 기억해뒀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는 이 문제에서는 이제 비교적 효과적으로 발휘가 되는데 인수분해를 시도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해봤을 때 약분되는가? 만약에 약분되는 관계가 안 보이면 그냥 동그라미 1번처럼 가야 되고, 자 그래서 인수분해를 한번 해볼 건데 문제에 주어진 것과 이 분자분모 이제 비교해 보면 이 분자분모 서로 비교했을 때 서로 세제곱 관계니까 이 주황색 네모친 걸 이제 인수분해를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이제 주황색을 인수분해 해보면 자 세제곱 인수분해죠. 그러면은 제곱. 자 그다음에 이렇게 둘이 곱하면 역수관계니까 마이너스 1 쓰고요 바로. 그다음에 a의 마이너스 2x 제곱. 그러면 이제 약분되니까 a의 2x 제곱 자체가 지금 5예요. 그래서 남은 부분 정리해 보면 분홍색 네모친 거 왼쪽 5. 자 그다음에 여기 지수가 마이너스면 역수라는 거 항상 잊지 않으면서 더하기 5분의 1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4에다가 5분의 1을 더하는 거니까 5분의 21 역시 마찬가지로 정답 처리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필수예제 11번의 두 개 문제. 특히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위아래 똑같이 곱하는 방식도 되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수분해를 했을 때 약분되는 게 보여서 인수분해도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개념원리 필수예제 풀이에는 이거 인수분해로 구하는 방식은 없을 거라서 이것도 좀 옆에 좀 같이 써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밑에 이제 확인 체크 문제를 한번 해볼 건데 이 확인 체크 문제 중에서 24번, 25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4번부터 보겠습니다. 24번 보면 자 3의 2x 제곱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9가 3제곱이니까 3의 2x 제곱이 2 숫자 2로 주어졌을 때 요것의 값을 구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 27도 3의 거듭 제곱이니까 자 표현을 한번 해보면 자 지수 마이너스인 거 이렇게 일부러 역수 처리로 한번 써보고요. 그 다음에 3의 3x 마이너스 3의 3x 분의 1 이렇게. 24번 같은 경우에 인수분해도 시도를 해볼 수는 있는데 인수분해 이 빨간색 네모식을 인수분해 했을 때 밑에 동그라미 있는 분모랑 따로 약분이 되는 관계는 지금 아마 발견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위아래 똑같이 곱하는 방식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자분모에 똑같이 뭐 곱할 거냐 하면 바로 3의
3x제곱을 바로 곱하는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마다. 그러면 분모의 왼쪽 부분, 자 3의 4x제곱 더하기 3의 2x제곱 표현되고, 자 분자 왼쪽 부분 3의 6x제곱 마이너스 1. 그러면 3의 2x제곱이 문제에서 2라고 주어졌으니까, 자 이 분홍 네모를 바탕으로 해서 3의 4x제곱도 충분히 구할 수 있고 3의 6x제곱도 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각각 제곱과 세제곱의 관계이기 때문에, 자 위에는 4, 밑에는 8이라고 금방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분모 같은 경우는 8 더하기 4고, 다시 쓰겠습니다. 자 분모 같은 경우는 4 더하기 2죠. 4 더하기 2. 자 분자는 8 마이너스 1 되겠습니다. 6분의 7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25번도 보겠습니다. 25번 같은 경우는 이것도 비슷해요. 이것도. 근데 이제 약간 좀 반대로 구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24번은 이 값이 주어져서 계산해 보세요. 근데 25번은 이 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너 이거 얼마인지 반대로 생각해 볼래?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일단 뭐 식을 정리하는 과정 자체는 비슷합니다. 예, 위아래 똑같이 분자분 뭐 똑같이 a의 x제곱을 곱해서 정리한다는 것 자체는 비슷해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a의 2x제곱 마이너스 1, 위에는 a의 2x제곱 더하기 1, 요것이 2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표현되니까, 그래서 2항에서 정리를 해보면 자 a의 2x제곱이 3이다 라고 나오게 돼요. 그럼 이 주황색 네모식을 보고 a의 x제곱이 얼마냐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건데, a의 x제곱과 2x제곱 사이의 관계는 제곱이죠. 제곱. 그러니까 다시 주황색 네모를 다시 한번 써보면 a의 x제곱을 2제곱 했더니 얼마 되었어? 3이 되었어. 그러면 이 안에 있는 a의 x제곱은 얼마게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일 수밖에 없냐면 a가 양수이기 때문에 양의 제곱근을 생각해서 루트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번의 정답은 루트 3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확인 체크 24번, 25번 문제를 다뤄봤고요. 이제 위에 필수예제 12번 문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필수예제 12번입니다. 이게 이제 지수 확장의 마지막 필수예제예요. 그래서 필수예제 12번 문제를 보면 주어진 것 두 가지를 바탕으로 요거의 값을 구해보라. 아까 앞에서 본 거랑 언뜻 보기엔 비슷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좀 감이 안 잡힐 수 있어요. 이게 x랑 y가 지금 어디에 있는 수냐면 지수에 있는 수입니다. 지수. x랑 y가 모두 지수에 있는 수예요. 이게 사실 우리가 뒤에서 로그라는 개념을 배우고 나면은 조금 더 이 값을 구해내는 데 있어서 그 과정이 더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아직 로그를 몰라서 조금 이 정답을 구해내는 과정 자체가 약간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뭔가 좀 끼워 맞춘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 13의 x제곱이 27이라 합니다. 약간 갈피가 안 잡힐 수 있어요. 당장 이게 어쩌라고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무슨 관찰을 한번 해볼 거냐면, 도대체 이들 사이에 숫자가 연결관계가 있는가를 관찰을 해보면 27이랑 81이 다 모두 3의 거듭제곱이라는 게 관찰이 됩니다. 3의 세제곱, 밑에 81은 3의 4제곱 이렇게. 자 x랑 y가 모두 지수에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러면 나는 다시 한번 이 빨간색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13의 x제곱이 3의 세제곱이다. 그러면 나는 이 빨간색에서 x분의 3이라는 것을 과연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필수예제에서 이제 이런 식의 기법을 하나 익히긴 했는데, 그 양쪽에 똑같이 이렇게 x분의 1을 똑같이 해서 좀 그럴 수 있어. 13은 3의 x분의 3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변형한다는 게 좀 그럴 수 있는데, 일단은 요거를 잘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필수예제 12번을 약간 이런 방식으로 풀이하는 게 조금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조금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일단 이번엔 이렇게 연습을 하고 나중에 로그라는 걸 배우고 나면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그 로그 단원에서 이 문제와 비슷한 문제를 또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는 과정이 좀 자연스럽게 더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빨간색 네모랑 초록색 네모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계산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수가 각각 x분의 3도 지수고 y분의 4도 지수인데 이게 지금 지수끼리 서로 뭐 했냐면 빼기가 들어갔죠. 자, 지수끼리 빼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과감하게 뭐 한다는 생각할 수 있냐? 나눈다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3을 117로 나누면 9분의 1이죠. 자, 그러면 왼쪽 같은 경우에 3의 x분의 3 마이너스 y분의 4. 왜? 나누기는 지수끼리 뺀 거니까. 아, 그러면 9분의 1이라는 수는 3의 제곱의 역수니까 3의 마이너스 2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서 따라서 이 정답이 마이너스 2가 정답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필수예제 문제 12번 풀어봤고 이제 확인 체크 26번이 이제 이번 영상의 마지막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꼭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위에 필수예제랑 조금 다른 점이 뭐냐면은 그 위에 필수예제는 뭐의 x제곱이 얼마예요? 이런 식으로 오른쪽 숫자 결과가 나와 있는데 26번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나와 있죠. 뭐 4의 x제곱이랑 9의 y제곱이랑 6의 z제곱이 똑같대. 얼마로 똑같은데? 그게 얼마로 똑같은지를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볼 수도 있어요. 뭐 별도 좋고 하트도 좋고 뭐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해보시면 좋아요. 뭐 K도 되고 뭐 T도 되고 하고 싶은 거 해서 일단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확인 체크 26번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세 개의 수가 모두 별로 똑같다고 지금 더 봤습니다. 그러면 x분의 1 다 지수, y도 지수, 이 z도 지수죠. 그래서 각각의 이제 네모 부분에서 x분의 1을 y분의 1 그리고 z분의 1도 구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의 일단 4는 별의 x분의 1이다. 자,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별은 당연히 양수이고요. 별은 당연히 양수고 별이 왜 양수일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는 나중에 지수 함수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설명할 테니까 일단 양수입니다. 그 다음에 연두색 같은 경우는 9는 별의 y분의 1 이렇게 써볼 수 있고요. 나쁘지 않죠? 그 다음에 주황색에서 6은 별의 z분의 1 이렇게 써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을 일단 우리가 만들어 보려면 자, 지수끼리의 더하기니까 이 분홍색은 어떻게 계산해야 된다? 곱셈 계산을 해야 되죠. 곱셈 계산. 그래서 별의 x분의 1이랑 별의 y분의 1을 곱하게 되면 지금 4 곱하기 9니까 36이에요. 36. 자, 그럼 여기서 이제 z분의 1이 아니라 z분의 2입니다. z분의 2. 그러면 z분의 2가 지수 지금 뺄셈 계산되니까 나누기를 해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분홍색 구한 36을 이제 나누는 거예요. 뭐로? 별의 z분의 2로. 그러면 36으로 나누는 거죠. 자, 정리해보면 검은색 동그라미 친 거 별의 x분의 1, y분의 1 더해지고 z분의 2 이렇게 빠져요. 그러면 36을 36으로 나눈 거니까 1이에요. 1. 자, 그러면 이 별이라는 수가 이제 양수인데 아니 지수가 얼마길래 1이라는 결과가 나온 거야. 몇 제곱이어서? 빵제곱이지. 5의 빵제곱 1, 7의 빵제곱 1 이런 식으로 지수가 0이면 그 결과가 1이었으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좀 허무하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지수까지 대부분의 확인 체크와 필수 예제를 다뤄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수 확장 영상을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영상이 이제 한 번 남았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연습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